북한 미사일 도발에 망언을 한 친북 좌파 박지원을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멸공! 존경하는 애국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종연합회 회장 윤항주입니다. 북한이 2024년 새해 벽두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친북 좌파 박지원은 총선 전 남북관계가 터진다, 김정은이 남쪽을 향해서 무엇을 쏘아버릴지 모른다, 북한의 도발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안보 불안과 국민 분열을 조성하는 악랄한 망국적 망언이며 총선을 겨냥하여 여론을 흔들려고 하는 몹쓸놈의 정치 행위입니다. 친북 좌파 박지원을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총선 직전에 도발하였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4차례 발사하고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친북 좌파 박지원에게 묻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북한이 감행한 도발은 문재인 책임입니까? 친북 좌파 박지원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대중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에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습니까? 햇볕을 쬐어서 북한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권 때에 북한은 첫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하였으며, 둘째, 속초 앞바다에 무장 공비 침투를 기도하였고, 셋째, 속초 앞바다에 6호급 잠수정을 침투시켰으며, 넷째, 동해안에서 무장 공비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다섯째, 강화도 해안에 간첩선을 침투시켰으며, 여섯째, 여수의 반잠수정을 침투시켰고, 일곱째, 철원군 DMZ에서 북한군이 월경하였으며, 여덟째, 파주군 장파리 DMZ의 아군 초소에 기관총을 발사하였고, 아홉째, 제1연평 해전을 일으켰으며, 열째, 제2연평 해전을 일으켰고, 11번째, 미국 29기가 연평도 NL 13km 남쪽까지 비행하는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트럼프와 세계를 속이면서 가짜 평화쇼를 하였던 문재인 정권 때에 북한은 첫째,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둘째, 탄도미사일을 15차례 발사하였으며, 셋째, 단거리 미사일을 20차례 발사하였고, 넷째,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였으며, 다섯째, 미상 발사체를 비롯한 스커드 등 미사일을 20차례 발사하였고, 여섯째, 극초음속 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였으며, 일곱째, 무인기를 성주의 사드 기지에 침투시켰고, 여덟째, 어선을 2차례 납포하였으며, 아홉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열째,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실시하면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11번째, 대한민국 전역을 4등분한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해 놓은 지도를 공개하며 전쟁 위협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5일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하여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친북 좌파 박지원은 문재인 때에는 전쟁 위협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안보 불안과 국민 분열을 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는 스위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침공하였지만 스위스는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스위스에는 인구의 65%인 독일계를 중심으로 4만 명이 넘는 나치 전위대가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스위스 침공 작전 계획을 3차례나 수립하였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이득보다 잃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방첩법을 제정하여 스파이는 단심제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산악지역을 요새화하는 등 나치의 끝까지 저항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스위스의 국민 통합과 결사항전 태세는 나치 독일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자유와 풍요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 친북, 종북,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추구하는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였던 자들입니다. 2018년 2월 1일 민주당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취소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실수였습니까? 가짜 평화쇼를 통해 평화를 가져온 나라는 역사에 없습니다. 적국의 선의에 의해 평화가 지켜진 사례도 역사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만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반기업, 친노조,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 시도 등 친북, 종북, 반국가 세력의 사회주의 시도를 막았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할 것으로 판단되면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선제 타격과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료 시민 여러분, 김정은은 핵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스위스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안보 불안과 국민 분열을 조성하는 친북 좌파 박지원을 우리는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박지원은 북한의 첩자입니다. 꺼져가는 북한을 건져주고 핵 개발에 힘을 보태고 성장하는 우리 내부를 수십 년간 갈라놓은 이적 행위를 하면서 그가 국정원장으로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되는데도 그는 북한 노동당을 끝까지 옹호하며 보훈한 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친북, 종북, 반국가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민주당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장 윤항중이었습니다. 필승!